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HLB 주가 전망하기 전에 오늘 시장이 급락 나왔죠. 일단 일시정제도 글 꼭 읽어보시고 주식 관련 영상에선 꼭 이렇게 투명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전문가의 영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HLB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9만원, 10만원에서 사면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고 7만 5천원과 6만 5천원 사이에서는 단기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린 바 있습니다. HLB는 이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개량화 말씀드리면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7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한 게 인상적이고,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HLB는 아주 순탄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탄한 흐름 속에서 리보세라님, 그러니까 HLB가 리보세라님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9개 발표했다. 저는 HL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HLB 주주여러분들에게 아자아자 화이팅, 꾸준히 이 주식이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응원하고 싶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HLB는 시장 글로벌 간암 환자 수라든지 캐파그로스 라쇼 18.6%, 리보세라닙과 칼림주박의 시장 성장을 저는 응원하고 싶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리보세라닙, 칼림주박 모두 24년 이후에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신약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뉴스로 나오기에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흑자인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흑자인 회사는 수익률은 적지만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주식도 같이 사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HLB를 이미 사셨거나 앞으로 새로운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LB를 신규로 사실 때는 7만 5천원과 6만 5천원에서 단기로 지지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기존에 몇 주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저는 대략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 때 어떤 쪽이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 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 조선하고 바이오는 연속성이 있는 상승 흐름을 만들 것이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식도암 환자의 신보조요법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닙, 칼림주박 병용요법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HLB가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은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이 6만원 5만원도 깨질 확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겠죠.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생긴 거래대금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역대급 저점을 만들었고, 그 역대급 저점 속에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코스피가 10% 이상 급락한 이후에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하회한 상황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987년 블랙먼데이부터 DS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다우존스와 S&P 500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이런 급락 상황부터는 항상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1987년은 너무 먼 옛날이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계속 보면 2000년 4월에 IT버블, 2001년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아니고 9.11 사태였죠. 그리고 IT버블 9.11 사태 그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주 천천히 무난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넘어서면서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1997년 IMF가 97년 말에 이루어졌고, 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어요. 뭐를 개선했냐?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부채 비율을 조절을 했죠. 그러면서 2008 금융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22년 특히 3월 코로나 사태 때 제가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몰빵하셔도 좋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2020년 3월이 언제였냐? 이때였습니다. 그때 이유가, 여기서 보면 보시면은 신고가를 한번 경신한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고, 그러면 이 라인에서 마이너스 10% 물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들고서 그냥 이거를
계속 쭉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HLB 같은 기업도 좋지만 우리 멤버십에서는 제가 꾸준히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7월 8일에 14만 9천 원에 사라고 했고 20만 원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존의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17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미 여기서 살 때 뭐냐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일 때 사라고 했고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확률이 높은 상황, 그때가 15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연간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 물론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저는 점진적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갈 확률. 그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는 이거 필터링만 한 건데 25년과 26년 실적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거를 필터링을 다 해서 저는 사실 이런 거를 필터링 다 해서 오늘 보시면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보시면 지금 실적 발표 좋은 게 뭐야?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체크해서 매출 규모와 시가총액 규모의 그런 저평가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지금 뭐예요? HD 현대비포라든지 뭐 이런 조선주들이 차트 상황도 그렇고 어닝 서프라이즈 상황도 그렇고 향후에 그쵸? 700억을 벌더라가 4천억을 벌면 당연히 이 주식은 뭐예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을 만드는 거죠. 다만 뭐예요?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2배, 3배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는 멤버십에서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뭐냐? 지금 HLB에 대해서 HLB가 여기서 급등할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이 시점에서 박스권이 어디냐? 6만원과 7만원 이 사이였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게 5만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그쵸?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요. 두 달 놓고 보면. 그쵸? 그러면 6만원, 7만원 이때 하한가를 기록하고 다음날 매수한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죠.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강하게 돌파한 주식은 항상 이렇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건 여기서 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죠. 그게 실적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연간 실적은 여전히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 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 주식이 14만원, 15만원 라인에서는 그쵸? 강한 지지점이 생긴 다음에 쭉 밀어서 위로 올릴지 아니면 20만원 근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매수하고 한두 달 후에 바로 수익이 나는 과정이 중요한데 현재 관점에서 HLB는 단기로는 지금 75,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는 사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외국인 기관이 유난히 매수를 하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12만원과 20만원, 30만원 올라갈 때까지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조금 안전하면서 2배, 3배 올라갈 종목도 같이 좀 사보고 싶어 분산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솔직히 HLB 하나만 사면 여러분들 솔직히 리스크 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HLB가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거짓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준하게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노링업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나는 좀 무난하게 성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항상 주도주를 잘 찍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픽을 잘해야 돼. 픽이란 무엇이냐? 가령 10월 26일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뭐예요? SK하이닉스를 작년 10월 달에 매수를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준 사람일 겁니다. 그게 바로 강남선비 저입니다. 근데 10월 달에 에코프로 좋으니까요. 에코프로 무조건 사세요. 대충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쵸?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관점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조선 쪽인데 조선 쪽이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를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베타 가격이 지금 높으면서 최근
그쵸? 조선하고 건설 이런 쪽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선하고 건설 쪽이 좋았으면 이런 쪽에서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상해에 있는 종목이 뭘까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K프라든지 K뷰티 뭐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전 다 좋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K푸드도 최근에 롯데푸드도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 돌파했다가 지금 이런 라인에서 지지점 만들고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이제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대장주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조선 쪽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 힘든 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조금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 이거는 멤버십에서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종목이 있거든요. 2분기 연간 매출액이 1760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4% 증가하는데 이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압도적인 성장으로 바뀔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멤버십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조선주하고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브리핑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좋지만 지수가 10% 삼성전자가 10% 이상 하락한 이후의 경로를 보면 침체에 대한 반응이 격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침체가 발생되지도 않았고 금리 인하 카드도 충분한데 너무 빠른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급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10% 시장이 10% 하락한 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다 찾아봤더니 10%가 하락한 시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가 주가가 당일에 바닥을 찍고 2, 3일 안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상 복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항상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다 또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1200포인트 기준으로 여기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두석 달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반등이 나옵니다. 2008 금융위기조차도 그렇습니다. 그쵸, 2008 금융위기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대급 사건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대공황 그리고 뭐예요? 금융위기 그런 사건들이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 2020년 3월 그러니까 대공황과 금융위기 IT 버블 이런 쪽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었는데 9.11 사태 여러분들 9.11 사태를 모르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이제 01년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01년 졸업을 하고 굉장히 영화 같은 사건이 나왔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영화 같은 사건이라고 희화한 건 좀 그렇지만 9.11 사태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국 주식 중에 성장을 거듭할 회사를 찾는다면은 당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는 시장 상황이 바뀝니다. 제가 2023년 8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 에코프로는 끝났다. 89.9%를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주도주가 된 종목들은 6년간 정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었다. 고점을 회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코프로 BM 폭락 나오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는 크게 올랐어요. 자, 에코프로 2024년 8월에 폭락 나오고 뭐예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23년 8월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한미반도체도 한번 2023년 8월에 볼까요? 2023년 8월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높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6만원에서 그대로 20만원 근처까지 그쵸? 3배가 더 오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주도주였던 종목이 뭡니까? 그쵸,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쵸? AI 반도체 쪽인데 저는 AI 반도체 쪽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제가 HD 현대중공업 먼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이유 시기와 경로를 보면 금융위기 때하고 IT 버블 때는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그쵸? 다소 주춤. 9.12 살트도 그렇고. 근데 2020년 3월하고, 그쵸? 그리고 금융위기 때 보면은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후에 뭐예요? 그쵸? 50개월 기준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도 아주 오래된 역사를 두고 봤을 때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DS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다우존스와 S&P 500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그 시점부터는 그죠? 장기간 그 시점 부근에서는 최소한 움직였다. 그러면 뭐예요? 차기 주도주를 사기에는 지금 아주 안성맞춤인 시기인데 과연 차기 주도주를 뭐를 사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지금 이번에 올랐던 종목 중에 베타 값이 1주 이상이고 그리고 시장이 견조한 상황 조선 그렇죠. 조선이 단순하게 테마주 형태로 오른 건 아니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이제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올랐던 주식 중에 핫했던 주식 중에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전반적인 흐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필터링만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물론 삼성전자, 건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뭐예요? HD 현대중공,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뭐예요? HD 이런 식으로 HD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HD 관련 기업 중에 보면 조선주 중에 앞으로 향후에 컨센서스가 높이 나오는 게 뭐냐? 25년 실적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쭉 밀어 올리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봤더니 조선주였다. 그죠? 참고로 저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HD현대중공업 14만 9천원 16만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권해드렸고 그 이후에 최종 목표가 20만원까지 기다리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실제로 20만원을 찍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조선주를 사는 게 이제 늦은 거 아닐까? 이것도 꼭지점 아닐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리려면은 예를 들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우 30% 오르고 끝났어요. 당시에 그죠? 실적 발표하고 단기간 급등하고 끝났어요. 당시에 이제 30%가 아니고 60% 올랐는데 만약에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늦게 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폭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하락했을 때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락했을 때 잡았어. 그러면 한 30% 내외 수익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적자였던 녀석이 한 분기 흑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망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여기서 쭉 밀어내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이게 뭐예요? 반도체처럼 단기간에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스몰캡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예요? 미국에서 뭐예요?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삼성중공업 사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삼성중공업 사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미국,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 조선업. 미국에서 가장 제약을 하고 싶어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중국 조선업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이 없이 이게 전 세계 조선업 업황이 뭐 이게 유지가 되긴 어렵죠. 왜냐면 69%인가 60%대가 중국 조선업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조선업은 약간 방향이 다른 게 뭐냐면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 관점에서 군함을 만들고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전 세계 슈퍼사이클 온 조선업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HD 그룹이고 우리나라 HD 현대미포 지금 박스권 돌파해서 지금 눌림목 만들 때 오늘 같은 날 매수 찬스일 수 있는 거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HD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사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제가 이제 HD 현대중공업 14만 9천원에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거 사라고 했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뭐예요? 실적이 급증할 회사가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중에. 그런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고, 지금 미국 경기는 9월 FOMC 이전에 8월 고용지표 확인이 가능하고 8월 고용지표, 7월 고용지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양시장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서 마이너스 10% 내외 급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뭘로 하락한 거예요? 경기 침체 플러스 전쟁.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한이의 암살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간 확장 가능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언제 끝나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되면 끝나겠죠. 전쟁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언제 시작되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언제 치냐? 이거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겠는데, 제가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게, 이르면 5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는 8월 12일에 13일 사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12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는데, 시장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내리고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이란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반등하다 이렇게 한 번 더 2400, 2300 막 다 깨지고 막 계속 난리 부르스, 속된 표현으로 난리 부르스 하면서 뭐 2100까지도 내려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2200에서 겨우 2800, 2900까지 올라오는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2022년부터 2023년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2022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번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 LG노텍, BH 같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 AI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AI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 크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기존에 뭐 후공정이다, 전공정이다 다 분석하는 거 좋은데 저는 심플하게 봐야 돼. 개인 투자. 뭐냐? AI는 뭐예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이게 있고, 그리고 뭐예요? 전혀 오르지 못한 LG노텍이나 BH 같이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FPCB 뭐 이런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건 온디바이스 A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쉽게 보세요. 과거에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알리바바 상장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뭐예요? 아프리카 TV, 네이버, 그죠? 네이버, 그죠? NAVR,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죠?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그죠? 그리고 뭐 카페24 이런 거 상장을 했죠, 나중에, 그죠? 2014년에 알리바바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기업들이 다 뭐냐면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2024, 제가 이제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ARM홀딩스 상장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칩셋미디어 뭐 이런 주식들이에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장하고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고, 가온치스 상장하고 상당히, 그죠? 상장하고 신저가 기록한 다음에 여기서 10배 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하고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인데 개화기에 있는 산업에 있는 종목을 사면은 10배 먹는 주식이 있죠. 그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시켜드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AI가 관련 끝이냐? 다시 돌아가면요. 알리바바 상장한 이후에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의 동향을 보면은 2014년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또 크게 올라요. 그러면 지금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실적이 피크입니까? 내년의 실적이 피크입니까? 그죠? 내년분을 다 이게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주식이 자, 자세히 보세요. 2021년에 12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12조였고 이게 PBR 관점으로 보면은 이 주식이 뭐예요? 역대급으로 올라가죠. 그럼 어느 정도 버블까지는 만든 거예요. 버블까지는.
그죠? 근데 AI라는 게 한 번도 생긴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시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2025년에 실적이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이만큼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박스권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데 또 엄청난 폭락이 나왔어. 그게 왜 이게 이제 AI가 이제 없어질 거래.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AI는 개화기에 여전한데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 되면 AI는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이 숙명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아주 숙명적 AI하고 전기차는 숙명인데 전기차 같은 산업은 뭐예요? 2차 전지가?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실적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실적을 잘 만드는데 조금 뭔가 아쉽죠. 선생님들도 보기에.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증가하냐 증가하지 못하냐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아니 증가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분기 때 만약에 5조 이하로 나와. 그러면 어닝 쇼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지금 관점에서 좋아서 이 관점에선 들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19만원 라인에서 다시 쳐져가지고 13만원 라인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일부 있죠. 그런 거는 일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그러면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0만 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차트 놓고 딱딱 볼 게 아니고 연간 실적을 보면은 24조 36조로 그러면 36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200조까지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0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2배니까 뭐예요? 30만 원 근처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여러분들 독특하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속된 표현은 약간 깡패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89조, 100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여기서 보시면 그 40% 그죠? 40% 영업이익률이 40%면서 PER 기준으로 보시면은 7배 내외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조선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찬반 양론이 있어요. 반도체는 이제 끝이다. 반도체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 혹시라도 사는 분들이 있으면 버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하고 반도체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대왕고래 관련주 이런 것 중에 전혀 못 올랐는데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눌림목이 생기는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 눌림목이 생기면은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사서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7월 17일에 제가 분명히 현금 부족하면 수익권인 종목을 분할 매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라. 이거는 플러스 2%인 종목도 무조건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놔라.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선 계좌가 뭐 마이너스 5%가 되든 마이너스 7%가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20-30% 되신 분들은 엄청 위험하고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현금 회복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지금 매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고 돈 내고 가입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 항상 반등이 무조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드문 사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싶으면요, 이거는 그냥 반등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KB금융, HD 현대미포, 현대오토에버, 유니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항공우주, 삼성ENA 몇십만 원씩 수익을 내셨고요. 늘 알찬 수익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남 선비님의 무한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사실 이제 돈을 버니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죠. 한국콜마도 55만원 버셨고요. 성광밴드, HD현대미포 최근에 이제 무난하게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반신반의했는데 수익으로 돌아왔네요. 선비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수익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비님 화이팅입니다. 8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830만원 벌었어요. 노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10만원 벌었어요. 성광배도 6만원 벌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로 큰 수익 나셨죠. 축하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손실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원, 90만원 벌 때도 있고 꾸준히 몇십만원씩 수익 나십니다. KB금융, DK라, KB금융, GS건설,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인증드립니다. 안전적인 선비님 리딩 덕분에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E&A,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79%, 12%, 그렇죠? 12%, KB금융, HD, 한국조선해양, 삼성 E&A 거의 산업재, 건설, 금융, 조선 이런 쪽에서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만원 수익 나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처음 가입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수익으로 돌아왔네요. 선비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수익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입해서 바로 수익이 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가입하기 전에 그동안 손실이 많았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가입하기 전엔 손실, 가입하고 나서 수익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HD 현대중공업 92만원, 성광밴드 42만원, 성광밴드 15만원, 한국화물 20만원 이렇게 또 100만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간 400만원 버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수익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게요. 39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 나셨고요. 현대중공업 16만원, HD 현대중공업은 15만원부터 매수하라고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19만원, 마녀공장 95,000원, 현대로템,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손실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무난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